하루가 저물고 집으로 가는 길. 많은 것을 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 꼭 그런 기분이 드는 지친 퇴근길. 이대로 들어가기엔 조금 아쉬우니까 한 정거장만 먼저 내려 우리 같이 걸어볼까요? 최유리와 함께 퇴근길 한 정거장. 당신은 얼마나 오래 봄을 기다리고 있나요? 이제 막 단풍이 지는 계절에 이런 질문 조금 이상하죠? 하지만 2년 전 그때 우리의 시간과 계절은 멈춰버린 것 같아요. 그때 우리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했던 경험을 시작했고 그것이 이렇게 오래 이어질 것이라고는 믿고 싶지 않았죠. 그렇게 2년이란 시간이 흐르고 우리의 퇴근길은 다시금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그때처럼 말이죠. 지난 2년의 시간, 당신은 무엇이 제일 고팠나요? 친한 이들과의 만남, 좋은 대화, 늦은 시간의 카페 소음, 이런 것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다면 위로와 희망이 아닐까 싶기도 해요. 정말이지 우리는 위로가 필요했고 위로를 넘어 희망을 볼 창문이 필요했어요. 그 창문이 아무리 작더라도 너무나 간절히 그것을 기다렸죠. 하지만 아무리 TV의 뉴스를 봐도 희망이란 단어는 쉽게 찾아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곧잘 시무룩해졌고 길게 무표정한 시간을 보냈죠. 이런 모습 못생겨 보여서 싫은데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어쩔 수가 없었어요. 어쩔 수가 없는 시간. 하지만 때로는 그런 시간조차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데이비드 호크니도 그런 사람 중 한 명이겠죠. 맞아요. 세상에서 제일 비싼 작품을 그린 화가죠. 큰 첨벙, 더 큰 첨벙, 부모님의 초상 같은 작품들. 이름만 들어도 머릿속으로 이미지가 떠오를 정도로 친숙한 화가이기도 하죠. 데이비드 호크니는 영국의 브래드포드 지역에서 태어났고 뉴욕과 로스앤젤레스에서 긴 시간을 보냈어요. 수영장을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모두 이 시기 로스앤젤레스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며 그린 작품들이죠. 그리고 말년에는 프랑스 노르망디에 집을 사서 그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해요. 몇 년 후 코로나로 세상이 봉쇄될 줄은 예상도 하지 못한 채 말이에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살던 노르망디 지역도 프랑스의 정책에 따라 봉쇄가 되어버렸는데요. 자유롭게 세상을 누비며 살던 호크니에게 이 봉쇄 명령은 절망과도 같은 것이었죠. 사실 호크니는 젊은 시절부터 지금까지 재미없는 삶을 경계한 사람이었어요. TV 광고에서 금발을 하면 재밌는 일이 많이 생길 거예요 라는 염색약 광고를 보고 곧장 염색약을 사러 갈 정도였죠. 실제로 그는 그때 처음으로 금발로 염색을 한 뒤 그것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 삼아 살아갔어요. 재밌는 점은 금발을 하자마자 공모전에 당선된다든지 안 팔리던 그림이 팔린다든지 하는 행운이 이어졌다고 하는 걸 보면 정말 금발을 하면 재밌는 일이 생기는 걸까? 생각해보게 되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늘 새롭게 재밌는 것을 찾아다니던 그가 봉쇄 명령을 받고 노르망디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갇혀 지내야 했다니. 젊었을 때의 그라면 아마 견디지 못하고 몇 번이나 밖으로 나갈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가 든 호크니는 안정적인 일탈을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가 선택한 것은 이번에도 그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인 캔버스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그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태블릿 PC에 그림을 그리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마치 이제 막 데뷔를 꿈꾸는 어린 화가 지망생처럼 말이에요. 이런 그의 선택은 어쩌면 멈춰버린 세상,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서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가장 적절한 창작법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어진 그의 작품을 좀 감상해 볼까요? 빨강 체크 무늬의 테이블보, 그 위로 넓은 청록색 화분이 있네요. 화분 위로는 이제 막 피어난 듯 생기 넘치는 노란 수선화가 4송이 있어요. 세상의 정지 명령 따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말이에요. 데이비드 호크니는 이 그림을 그리며 이런 말을 남겼어요. 기억하세요. 무엇도 봄이 오는 걸 막지는 못합니다. 이는 코로나라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노장이 전하는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작은 창문이 되어주었죠. 그래서일까요? 호크니가 그린 활짝 핀 수선화,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을 계속해서 돌아보게 되는데요. 어쩌면 우리는 이 단순한 진리를 지난 2년의 시간 동안 의심했는지도 몰라요. 이제 다시 봄이 오진 않는 것일까? 우리는 영원히 이렇게 갇힌 채 살아가야 하는 것은 아닐까? 계절이 바뀔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옷장을 정리하던 시간은 어느 판타지 소설이나 드라마에서만 마주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자연은 우리의 그런 의심은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 계절에 맞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호크니의 수선화가 활짝 핀 것처럼 말이에요. 데이비드 호크니가 수선화 그림을 우리에게 선물한 이유도 어쩌면 여기에 있을 거예요. 의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우리가 예전처럼, 아주 먼 예전처럼 자연을 친구 삼아 살아간다면 자연은 보란 듯이 그 강한 힘을 우리에게 보여줄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말해주기 위해서 한 장의 그림을 선물했을 거예요. 며칠 전부터 퇴근길에 사람들이 부쩍 늘었어요. 이것은 이제 막 새로운 시절을 시작한 우리의 풍경 중 하나겠죠. 아직은 어색하고 아직은 낯선 풍경. 지난 2년간 그토록 되찾고 싶었던 우리의 풍경. 이 풍경 사이에 당신은 무엇을 그려넣을 건가요? 눈 오는 겨울의 따뜻한 불빛, 더 큰 첨벙의 푸른 여름 수영장, 낙엽의 빗속을 걷는 예쁜 연인들, 그런 풍경을 그리게 될까요? 아니면 데이비드 호크니의 말처럼 취소할 수 없는 봄의 시간을 떠올리며 벚꽃 흩날리는 분홍의 색에 홀려 운동화 끈을 조이는 설렘 표정의 당신을 그릴 건가요?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다소 과하거나 지나친 상상이라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길고 어두운 터널을 통과한 우리에게 펼쳐진 선물 같은 그림일 테니까 말이에요. 그럼 그런 상상의 풍경 속을 걷게 될 그날까지 잘 지내요, 우리.